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월남전 할 때 미군이 이 월남 정부에 어마어마하게 지원해줬죠. 그런데 오늘 지원받았는데 내일 보니까 베트콩들이 그 무기를 들고 있더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패해 있었고, 그 부패로 인해서 전쟁에 졌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러시아가 그 부패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습니다. 월남은 정말 잽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차원을 달리하는 러시아의 부패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일선 부대가 어떻게 지금 연명하고 있는지 그걸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단신들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오늘은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는 패급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고가 판매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중국은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의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새 드론을 출시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가 노후 자주포를 제3자 매각 형식으로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방안을 타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미 퇴역 시기가 한참 넘어 폐기해야 할 장비를 체코에 유상 판매하고 체코가 이를 우크라이나에 기증하는 형식인데, 체코와 우크라이나가 과연 이를 수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에티오피아가 러우 전쟁으로 인한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수호이 35 전투기를 몰래 발주한 사실이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 로스텍 유출 문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1차 물량으로 6대를 주문했는데 노후 수호이 27 전량을 수호이 35로 대체한다는 계획이어서 추가 발주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규모 무기 거래 계약을 논의 중인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수백만 대의 드론을 판매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상, 공중, 해상 드론 등 다양한 유형의 드론을 연간 최대 1000만 대 생산하고, 이 가운데 수백만 대를 미국에 수출하는 대규모 드론 수출 구상을 추진 중인데, 미국이 염가형 드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취역을 선언한 최연함이 대규모 설계 변경을 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접 방어 무기가 현대화되었고 수직 발사관이 대거 교체되었는데, 이에 따라 핵심 무장과 전술도 바뀌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 TB2가 지배하고 있는 중소형 다목적 전투 드론 시장 판도를 바꾸기 위해 중국판 TB2로 불리는 CH-3D 드론을 개발해 시장에 제안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TB2를 구매하지 못한 친중 국가와 군벌들이 주요 고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산 전투 드론이 분쟁 지역에서 판을 치고 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8인치 자주포 203mm, 우리나라도 과거 이거 있었죠. 자, 이거 보시다시피 완전히 패급이죠. 이제 안 씁니다. 우리나라도 안 쓰죠. 그리고 그리스가 당연히 그리스도 냉전시대 때 지금 이 나토의 최전방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은 같이 나토가 된 이 유고 연방 국가들, 알바니아,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하고 그리스가 다 국경하고 있었으니까 그리스야말로 정말 진정한 나토의 최전방이었어요. 그런 그리스에게 당연히 미국은 많은 무기들을 공여해 줬겠죠. 그런 것들 중에 일부가 지금 남아있고, 그걸 우크라이나에 돈 받고 팔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은 안 팔고, 체코가 지금 이제 군 출신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체코가 진심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죠. 그러니까 체코 니들 우크라이나 그렇게 지원하고 싶어 하니까 우리 거 이거 사가서 니들이 우크라이나 줘라. 이렇게 하는데, 이 패급 자주포 이걸 대당 8.6억 원, 아니 고철로 버려야 되는 걸 8.6억 원을 받습니다. 받으려고 지금 체코와 협의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총 60문. 요거 60문.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한 탄약이 있겠죠. 203mm 탄약. 그 탄약이 고폭탄 9만 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또 집속탄 3만 발, 또 이중 목적 고폭탄 3만 발 해서 탄약 총 15만 발을 발당 185만 원꼴 평균 잡아서, 그렇게 해서 탄약 2,780억, 그리고 포
요거 60문에서 515억 원. 이렇게 체코 니들 사가서, 니들이 우크라이나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 하니까 사가서 줘라. 이렇게 하는데 체코와 우크라이나가 과연 응할지. 이거 뭐 시체말로 양아치짓 아닙니까? 아니, 그리스가 나라 망할 뻔했을 때 EU가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EU가 경제 휘청하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자, 에티오피아 6.25 때 우리나라 도와줬던 그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런데 그 왕정이 망하고 나서 지금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있죠. 그래서 6.25 때 우리를 도와줬던 그 왕정 에티오피아 왕국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이 에티오피아입니다. 참전용사들, 6.25 참전용사들 오히려 탄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에티오피아가 에리트리아하고 98년에서 2000년에 계속 전쟁을 했는데 이때 전쟁을 할 때 에티오피아가 가지고 있던 수호-27 그리고 에리트리아가 가지고 있던 미그-29가 서로 초계를 하다가 마주치면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그때 사전사승해서 에티오피아의 수호-27이 에리트리아의 미그-29를 4번이나 붙어서 4번 다 이겨서 격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호-27 너무 좋아. 자, 이렇게 되어서 이제 근데 수호-27이 너무 노드했으니까 이걸 수호-30으로 사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제가 어제 신인균 국방TV에 로스텍 그 공개 문서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문서에 나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거 사면 제재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은 전쟁 전에 했어요. 2020년에 계약했는데 아직 받지도 못했고, 그러면 계약을 취소해야 되는데 취소하지 않고 계약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라는 상황입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정말 드론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지원도 받고 해서 연간 1000만 대 생산해서 그 중에 수백만 대를 미국에 수출할게. 미국 우리 필요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 저가 드론 마음대로 써라. 이거 소모품이다. 자, 이렇게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어야 뭐 마음대로 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로부터 수백만 대를 산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협의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연간 1000만 대를 5년간 생산하는 중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수백만 대는 자기네들이 전쟁에 쓰고, 이 1000만 대 쓰고 못 쓰죠. 그래서 수백만 대 쓰고 남는 수백만 대는 미국에 판매한다. 미국은 27년도에 중국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죠. 중국과 전쟁하면 북한과도 전쟁해야 되죠. 뭐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전쟁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드론,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이거 좀 같이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무튼 이런 딜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놀라운 겁니다. 최현함. 북한 서해함대 기함이죠. 이 최현함이 드디어 취역식을 했습니다. 취역식한 사진 이렇게 딱 보니까 저희들 같은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뭐야 좀 달라졌구나 하는 게 보이는데, 달라진 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세 군데죠. 바로 무기 체계들입니다. 미사일들 그리고 기관포입니다. 여기 함포 뒤에 있는 이 함수 수직 발사관, 이게 진수식을 하고 홍보사진 찍을 때는 이 모양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요거 중간에 있는 이 현측 있는 기관포, 이것도 달라졌어요. 또 한미 수직 발사관, 이것도 달라졌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 함수 VLS 수직 발사관 여기에 보면 지금 중형 발사관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형 발사관은 주로 타격 무기입니다. 타격 무기, 함대지 순항미사일, 또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거 싣는 수직 발사관인데, 이걸로 그러니까 공격 미사일로, 지상 타격 공격 미사일로 완전히 전방 함수를 세팅을 했는데, 진수식 할 때는 어떤 모습이었냐? 요겁니다. 진수식 할 때는 그 중형, 그러니까 함대지 순항미사일 들어간 거하고 조그만 거 지금 보이죠? 조그만 거. 네, 사진 확대하면 보이죠? 저 조그만 게 함대공 미사일, 별지 함대공 미사일인데, 별지 1-2입니다. 요게 저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전방 수직 발사관은 전부 공격 미사일로 세팅을 했고, 자, 여기 지금 보이죠? 요게 AK-630 기관포입니다. 아주 구형이에요. 30mm 기관포인데, 요걸 이제 스위즈, 그러니까 최종 방어 체계로 쓰는데, 요게 발전했어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는데 레이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관포 포탑의 형상도 바뀌었어요. 자, 보시다시피 요거 그냥 동그란 거 그냥 붙어 있죠. 동그란 거. 레이더 없어요. 아주 구형입니다. 중국산.
AK-630. 요게 중국산 AK-730 형태로 바뀌었어요. 레이더가 붙었어요. 더 신형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리고 한미 수직 발사관. 자, 여기 지금 주역식 아닙니까? 별지가 뒤로 갔어요. 그러니까 함대공 미사일이 뒤로 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역시 중형 수직 발사관으로 세팅이 됐어요. 자, 그러면 진수식 할 때 어땠냐? 중형 발사관 플러스 대형 발사관이 있었어요. 대형 발사관이 탄도미사일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고 중형 미사일, 극소음속 미사일 또 함대지 순항미사일로 바꿨어요. 자, 이렇게 되면 대형 미사일, 즉 탄도미사일 박으려고 했던 이 수직 발사관에 순항미사일 집어넣으면 함의 밸런스, 설계 밸런스가 좀 틀어질 텐데 이걸 또 감안하고 했나?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 그렇게 되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 함의 안정성이 좀 문제가 있을 텐데, 분명히 탄도미사일 꽂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형 발사관 이 섹터에 대형 미사일을 싣지 않고 가벼운 중형 미사일 심으면 이거 밸런스 안 맞잖아요. 그리고 별지를 여기다가 함수에다가 별지를, 그러니까 함대공 미사일 작은 거 이거 심으려고 했던 것을 뒤로 빼면 또 이것도 밸런스 안 맞잖아요. 자, 최연함은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 그런데 어쨌든 이 공격 무기에 완전히 몰빵을 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탄도 미사일은 포기했다. 즉 해보니까 이거 능력 안 된다 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강해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해군 다 파악하고 있겠죠. 자, 중국이 요렇고 CH-3D라는 무인 전투 드론을 만들었어요. 바이락타르 TB2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완전히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리고 아직도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이 군벌들이 그걸 사기 위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튀르키예가 이 분쟁 지역에 자기네들하고 맞지 않는 곳은 함부로 팔지 않죠. 그런데 중국은 돈만 주면 다 팔죠. 그래서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군불들에게 이거 니들 우리 사라, 바이락타르 못 샀지 이거 사라 하고 지금 새 드론을 출시해서 마구마구 뿌린다라는 건데, 앞으로 이 중동과 아프리카의 부족 간의 분쟁에 이 중국산 전투 드론이 도입이 돼서 더 난장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수하였던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일으킨 바그너 그룹의 반란은 보급 문제를 둘러싼 용병과 정규군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군 보급체계 붕괴의 원인은 결국 부패 때문인데, 러시아가 지난 3년 동안 전쟁 비용 지출을 크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부대의 보급체계는 완전히 붕괴 상태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대부분의 러시아 부대는 정식으로 보급된 물품 대신 각 부대가 만든 SNS 계정을 통해 가족과 친지, 주민들이 기부한 자금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러시아와 벨라루스 오신트 솔스톤들이 리포트했습니다. 친크렘린 성향으로 분류돼 러시아와 벨라루스 각 군부대에서 정보 소스를 받아 전황을 전하는 벨라루시안 실로빅 텔레그램 채널은 일선 러시아 부대들이 전투와 생존에 필요한 거의 모든 물자를 기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러한 기부 보급은 각 부대가 직접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운영해 현금 또는 물자로 받는 경우도 있고, 각 부대가 유력 밀 블로거와 접속해 정보 제공을 대가로 현금 또는 물품을 거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벨라루시안 실로빅은 전선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필요하다. 식량, 일반 도구, 소모품, 위장망, 통신장비, 심지어 탄약도 기부금으로 구매해 부대에 보내고 있다라며 밀 블로거들에 들어오는 요청 중 가장 많은 기증 요청 품목은 드론, 자동차, 오토바이, ATV이며 이 중 드론 요청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전쟁이 터진 후 오랫동안 모금과 기부 활동을 해왔지만 일선 부대에서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횡령 스캔들이 보도되면서 최근 모금 액수가 많이 감소했고, 이 때문에 각 부대에서 요청하는 돈과 물자를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최근 영상에 등장하는 차량과 오토바이, 스쿠터 등은 러시아군 제식 구매 품목이 아니다. 이러한 이동수단의 90%는 우리 같은 사람이 기부한 것이라며 차량화 소총 중대는 원래
4대의 장갑차를 보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장갑차가 전혀 없고 기부금이 줄어든 지금은 걸어다닌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러시아가 전쟁 이후 3년 동안 꾸준히 전비 지출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부대에 식량과 식수, 연료, 탄약 등의 물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고 정부 예산은 물론 민간 기부 캠페인에서도 막대한 횡령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러시아인들은 소련 시절부터 이어진 이 더러운 전통을 과연 언제쯤 근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사진들이 이제 기부 위문품 받고 잘 받았어요 하고 이렇게 기념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위문품에 이렇게 전투화도 있고 막 그래요. 왜? 전투화가 없으니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밀 블로거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이죠. 예를 들어 저도 지금 뭐 몇 년 동안 국방TV를 통해서 계속 우크라이나 전황을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올 들어서 안 했지만. 그러면 욕심이 생겨요. 와, 다른 채널에서 하지 못하는 단독 보도를 내가 해야지 하는 욕심이 다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 같은 사람하고 각 부대들이 접촉해서 야, 너에게 우리 전황 이런 거 사진 이런 거 단독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 대신 우리에게 기부 좀 해줘. 위험품 좀 보내줘. 드론 이런 거 우리 진짜 필요해. 이렇게 해서 딜을 하는 겁니다. 거래를 하는 거죠. 이제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자기가 다른 블로거들보다 다른 크리에이터보다 더 독특한 더 혼자만의 이 단독 뭔가 영상, 단독 사진, 단독 전황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그거와 이제 이 위문품하고 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밀블로거들이 자 지금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이 부대에 뭐가 너무 부족해요. 우리가 보내줘야 어딘가를 지킬 수 있고 어딘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위문품이 들어오겠죠. 그거 가지고 사서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벨라루시안 실로웩이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최근은 상황이 이렇다. 탄약까지도 준다. 처음에는 식량, 의복 이런 게 위주였는데 이제는 드론, 탄약까지도 우리가 사서 준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러이러한 분위기로 인해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 이러이러한 분위기 뭐냐? 처음에는 보급품 가지고 떼먹고 하더니 이제는 위문품도 다 떼먹어서 제대로 현장에 가지 않는다. 이런 보도가 자꾸 나오니까 국민들이 그럼 내가 그거 왜 보내? 안 보내 이제. 이렇게 염증을 그래서 안 보내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 일선 부대들이 너무나 지금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의 채팅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번역기에 돌려봤어요.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어쩌면 시작했을지도 모르지. 1000만 루블을 준다고 해도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야. 난 내 얼굴로 드론을 잡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계약병 모집 지금 뭐 하반기 계약병 모집하는데 계약금 1000만 루블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무슨 소용이야. 가면 다 죽는데.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이 사람은 우리 장군님들에게 인명의 가치는 무시해도 괜찮을 만큼 하찮으니 말이야. 우리 가면 다 죽는다. 되게 이 사람은 이건 도발적인 질문이야. 솔직히 말하면 러시아군에 대한 신뢰를 100% 떨어뜨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하지 말자. 그러면 저기 우리 상황 알지 않느냐라는 애국심 넘치는 러시아인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민간인들이 모집해서 군에 보내는 물자들 이런 사진 넘쳐요 지금. 이거 가지고 전방에서 연명한다는 겁니다. 계약병들은 자기 돈으로 신발도 전투화도 사고 이렇게 사간답니다. 계약해서 들어가면 가면 다 줘야 되는데 사간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대학 후배들에게 농담조로 이런 거 하죠. 형, 군대 입대할 때 우리 뭐 가져가야 돼요? 야, K2 소총 사가야 돼. 청계천 가서 사라. 이제 이렇게 농담하면 좀 어리버리한 후배들은 진짜요?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진짜인 겁니다. 러시아는. 물론 총은 안 사가지만 다른 건 다 사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왜냐? 떼먹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 떼먹고 이제는 보급품도 없어서 식량도 없어서 이런 식으로 초근목피 상태가 되었다. 풀죽, 풀을 잘라와가지고 죽을 끓여 먹을 정도로 이제 식량 보급도 제대로 안 된다. 라는 건데 요즘 뭐 제가 계속 국방TV를 통해서 보여드릴 때 ATV, 오토바이, 뭐 골프 카트 이런 거 타고 막 가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러시아 이
국방부는 이거 제대로 된 정신이냐, 이게 무슨 방어가 된다고 이거 사주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거 전부 위험품으로 받은 거다 이겁니다. 왜? 기계화 부대, 차량화 부대, 장갑차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거라도 사서 타고 간다. 스쿠터라도 타고 가고 킥보드라도 타고 간다. 그거 다 위험품 온 거랍니다. 러시아 국방부에서 보급해 준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제 떼먹다 보니까 잘 안 들어오니까 풀죽을 끓여 먹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게 러시아의 현재 보급 그리고 돈 떼먹는 클래스다 라는 건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 바꿔먹고 이제 러시아 무너뜨려야 되겠다 라는 결심하고 지금 팍팍 들어가죠. 그러니까 포크롭스크 그 조그만 거 아직도 1년째 점령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계속 알려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